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그룹 사장입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동우 롯데 하이마트 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그룹 사장입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전기차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러니까 차량의 뼈대를 소개한 건데요. 박사님, 내년에 출시 예정인 이 새로운 전기차 모델에 이 플랫폼이 적용되는 건데 성능이 어떤가요? 예, 현대차 그룹이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들어내면서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현대 전기차는 기존의 가솔린차 또는 경유차 뼈대에다가 전기차를 덮어 씌운 거예요. 네. 이것이 뭐 차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 면에서 전기차 전용과는 형태가 아주 다른 것이요. 배터리 또 원래 없던 부분을 연료 탱크를 배터리로 개조하는 이런 형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순수 전기차에 비해서는 효율성 면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것은 현대차의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오늘의 사람인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어제 이 플랫폼을 공개한 자리에서 때가 되면 자체 배터리를 선보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현대차가 자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차 전기차로 전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차체 뼈대를 전기차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속도도 굉장히 높이고 또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빨리 하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배터리하고 연결 부분입니다. 아무리 뼈대가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빨리 충전을 못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대차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 배터리에 화재가 일어나는 문제. 네. 또 배터리가 빨리 충전이 안 되거나 한 번 충전한 것이 다시 또 충전하는 데에 그 걸리는 시간, 또 재충전할 때 속도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저께 비어만 현대차 사장 얘기는 현대도 지금 내부적으로 배터리에 상당한 기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라는 것은 삼성 SDI가 주력을 해온 건데요. 액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배터리 안에 고체만 사용하게 되면 주로 화재가 액체의 어떤 믹서, 혼합 여기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전고체를 사용하게 되면 화재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어만 현대차 사장의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 중이고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주목할 만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현대차도 스스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도록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비어만 사장은 현 단계에서는 삼성 SDI나 LG 화학 등등의 이 국내 배터리 업체와의 당분간 업무 제휴 거기에 더 그 비중을 두겠다 해서 당분간은 내재화를 하지 않고 있다. 배터리 3사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현대차의 해외 판매 실적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로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시장에서도 좀 존재감이 낮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조금 회복을 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국내 시장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 혜택도 있었고 또 국내의 코로나 쇼크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 역시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히 현대차가 감소를 했어요. 네. 기아차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바에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8.2%의 감소에 그쳤지만 현대차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폭의 감소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현대차의 고민은 지금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코로나 쇼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내년에 전기차가 나오고 또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면
또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이것을 퇴치하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는 있겠지만 새 회장에 취임한 정의선 회장의 어깨는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나날이 오르고 있는 테슬라 주가를 두고 언제든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테슬라의 CEO가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박사님, 일론 머스크 CEO가 이 테슬라의 실제 수익성이 매우 낮다면서 이 주가가 언제든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테슬라의 창업주이자 현재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메일의 서두 부분이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자칫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주가 폭락을 또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요. 해머, 망치로 계란을 때려 부수는 것처럼 완전히 폭삭 망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상당히 이 테슬라의 CEO가 한 발언치고는 상당히 쇼킹한 얘기죠. 네. 주가가 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서 현재 지금 테슬라의 주주들은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장래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수익이 안 나면 결국은 떨어질 거 아닌가. 이 일론 머스크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테슬라 주가가 입이 오두방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장중 한때는 약 6%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머스크 CEO는 비용 절감을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가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보다는 비용을 절감하자는 데에 더 방점이 맞추어진 사실상 좀 동료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무지표상 이 분기 수익이 지금 연속으로 나면서 테슬라도 흑자를 내는구나 하는 이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됐는데 네, 또 최근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로 결정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좀 폭이 넓어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S&P 500에 또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 주가가 오르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나서 올라가게 된 것이고 네. 또 S&P 500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패시브 펀드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이 일론 머스크 CEO는 현재 지금 테슬라의 내부 재무지표는 썩 좋지가 않다. 특히 수익률이 너무 나쁘다. 수익률이 1% 미만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자동차 만들어서 거의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면 돈 못 버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을 향해서 수익 감축을 하라. 생산비를 줄여달라. 단돈 1센트라도 좋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테슬라는 혁신가였습니다. 비용은 따지지 않고 우리는 지금 적자가 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데만 주력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언론들은 테슬라의 이 같은 선언을 두고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혁신가를 넘어서서 기업 경영자로서 돌아섰다. 회사의 수익까지 챙기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수익률만 제고한다면 테슬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머스크 CEO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항공 우주업도 지금 추진 중인데요. 6년 안에 인간을 화성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페이스 X가 이 우주 정거장에 가서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6개월에 걸친 현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 X라는 회사는 테슬라하고는 계열 관계에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로 있거든요. 사실상 같은 소속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연이어 성공을 하고 있고 이 스페이스 X도 지금 벌써 흑자입니다. 미국의 나사에 미국 그 공군이라든지 이 미국 정부의 우주선을 대신 마련해주고 있고 그런데 아주 단정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6년 내면 화성에 인간이 갈 수가 있다. 마침 어저께 중국의 창의 5호가 달나라에 착륙했습니다. 네. 그거를 빗대서 중국은 이제 달나라 무인 인공위성을 띄우지만은 미국은 개인 회사인 이 테슬라의 스페이스 X가 화성에 보낸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기술을 다시 한번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입니다.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160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받아서 지점 회식비 등으로 썼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판매 장려금을 걷고 또 종업원도 부당하게 파견을 받았다고 해요.
예, 어저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거의 갑질의 백화점, 갑질의 총완성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상상할 수 있는 갑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를테면 그 하청업체 직원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 이런 것은 다른 업체도 뭐 간혹 가다가 있는 일이긴 한데, 일을 시키는 정도가 보통은 그 하청업체 일을 시키는데, 네. 롯데 하이마트의 경우는 청소도 시키고 또 다른 회사 물건 파는 것도 시키고 잡일도 시키고, 또 납품회사에서 183억을 걷어서 롯데 하이마트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롯데 하이마트 직원 상품 가격을 주고, 뭐 그 밖에도 물건이 잘 안 팔리면 그 비용을 떠넘기다든지, 물류 비용이 높아지면 그 또한 비용을 떠넘기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공정위원회가 딱 지적을 했는데요. 네. 하이마트가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재계에서는 하이마트 실적이 좋은 게 결국은 하청업체를 갑질로 쥐어짠 결과 아니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오늘의 기업으로 롯데 하이마트를 선정하시면서 공정위 단골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롯데 하이마트 말고 다른 롯데 계열사들도 이 갑질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롯데 계열사 중에 롯데마트, 쇼핑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회사들이 공정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지금 검찰 수사에 있거나 또 과징금을 받고, 또 일부는 지금 롯데는 롯데 갑질 대책본부라는 하청업체 모임이 있어요. 네. 재벌그룹 중에서는 유일한 모임인데 그 업체와 지금 분쟁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한 번, 두 번 생기는 것은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생기는 것은 기업에 체질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이 대목을 신동빈 회장께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지금 롯데는 경영혁신, 개혁에 여러 가지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사람 자르는 거라든지 점포 줄이는 데는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기업 문화, 공생하지 못하는 하청업체를 때려잡는 이런 갑질 문화로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간에서는 어떤 갑질 문제만 나올 때마다 또 롯데냐, 롯데 그룹을 갑질 그룹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오늘의 사람인 이동우 롯데 하이마트 대표는 하이마트의 실적을 개선시킨 걸로 유명한데요. 지난 8월에는 깜짝 인사를 통해서 이 롯데그룹의 2인자였던 황갑규 전 부회장 자리에 선임이 되기도 했어요. 예, 그 대목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저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하이마트의 갑질 문제를 문제 삼아서 이제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때리게 되니까 이동우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동우 사장, 지금 사장 부회장이죠. 저분은 그 최근 롯데그룹의 인사에서 황갑규 부회장을 뒤이어서 롯데 2인자로 전격 발탁된 분이고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이거든요. 네. 그룹 오너인 신동빈 회장을 빼면 최고위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우 회장의 그 발탁 배경, 이걸 롯데 측에서 밝힌 승진 배경을 보면 롯데 하이마트를 맡아서 적자 기업을 흑자로 가꾸고 기업 경영 시스템을 혁신했다. 이것이 이동우 부회장의 승진 비결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대로라면 그 승진 비결이 결국 하청업체와 쥐어틀기, 그 쥐어틀어도 그것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그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각종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한 결과가 롯데그룹의 부회장 승진이라면 결국은 앞으로 롯데그룹도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 대목 롯데 하이마트의 갑질 문제 신속히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그룹 차원에서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람인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은 어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수 계획을 밝혔는데요. 박사님, 우선 인수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은 없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네, 어저께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이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은, 네. 이 최근 법원의 KCGI 가처분 소송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그동안에 각종 우려가 제기되어 왔던 대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하지 않겠다. 한 네. 사람도 자르지 않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류의 앞으로의 이 인수 합병과 관련된 계획 또 일문일답까지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합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지금 KCGI의 가처분 소송은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진칼에 대한 3자 배정부터 일단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어요. 네. 어저께 산업은행이 5천억 원을 한진칼에 납부를 하고 이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천억 원의 교환 사채 금액으로 3천억 원이 한진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진칼은 이 돈 8천억 원을 자회사인 대한항공으로 내보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보내면서 내보내는데 거기서 문제는 대한항공이 과연 아시아나를 인수하는데 주주들이 동의할까? 이런 그 관건이 하나 남아 있어요.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면 대한항공의 발행 주식 한도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진칼이 8천억을 준다고 해서 그중에 일부밖에 주식 인수가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많은 돈을 대한항공 주주들의 돈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야 되는데 네. 그랬을 경우에 이 지분 가치가 떨어질 것이 아닌가. 이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느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1월 초 아시아나 임시주총이 큰 변수고요. 또 하나는 이달로 예정돼 있는 아시아나의 주총입니다. 아시아나는 지금 감자가 예정돼 있어요. 네. 3대 1로 균등 감자를 하는데 일단 아시아나를 감자해야 아시아나의 부진한 실적을 감안해서 주가를 적정선에서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돼야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주가를 인수할 수 있는데 또 아시아나 주주들은 과연 균등 감자에 대해 찬동을 할까? 그런 두 가지 내부적인 절차가 2개 남아 있고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라든지 노조와의 단체 협상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앞으로 넘어야 될 벽들이 단계별로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회계상으로는 이 연간 시너지 효과가 3천억 원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우기홍 사장의 얘기예요. 네. 회계법인에게 부탁을 해봤더만 통합 시너지 효과가 3천억 이상 나온다. 자,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기업을 M&A 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거든요. 네. 그러면 중복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그중에 인원을 줄여야 되고 노선을 줄여야 되는데 우기홍 사장이 얘기한 구조조정은 없다. 구조조정 없이 또 노선 줄이는 것도 없이 어떻게 통합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그것은 통합의 역시너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구조조정. 그 대목을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구조조정이나 학문적인 구조조정, 합리적인 구조조정은 있겠지만 인위적인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이런 말의 어떤 성찬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을 합병하는 이유도 결국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여라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대목에서는 우기홍 사장이나 조은태 한진칼 회장이 솔직하게 현재 항공업의 문제를 얘기하고 협조를 얻어가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